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데요. 특히 사람과 관련된 일은 더 그렇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범죄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각종 질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환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문제는 사람과 관련된 일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과거부터 추적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추적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조사를 하고 싶어도 과거 기록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추적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질환, 범죄 등의 원인을 사회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에서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치 이를 예언이라도 했듯이 출산 전인 임신 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남겨둔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가 바로 코호트 연구입니다. 따라서 이 코호트 연구의 자료들과 흔적들만 잘 쫓아가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추적조사한다는 말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어렵고 큰 프로젝트라고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는데요. 영국에서 이루어진 코호트 연구는 1958년을 시작으로 12년마다 총 5번이 진행되었지만 진행될 때마다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비용이었는데요. 보통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대상이었는데 그들의 출생을 기록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그 가정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했고 이것은 다 비용과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연구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과 연구 기간이 너무너무 길다는 것은 투자나 지원을 받기 힘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받으려면 프로젝트의 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성과가 예상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그로 인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 보상은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위 혹은 학술적 가치 같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코호트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투자나 지원을 받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호트 연구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추적조사이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최소 50에서 60년은 지속되어야 할 연구 프로젝트인 것이죠. 즉, 연구 성과물이 30년 뒤에나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인 인터뷰와 자료 수집, 보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은 계속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다 보니 누구도 감히 투자하거나 지원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호트 연구를 위해 온몸을 바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코호트 연구는 시작되었고 유지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코호트 연구는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코호트 연구의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도 허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호트 연구가 시작될 때 공헌한 주요 인물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결코 코호트 연구들은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